와, 이거 나이키 주주분들 지금 잠 못 주무시겠는데요? 아니, 나이키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저스트 두 잇 막 외쳐야 할 것 같은 전 세계 스포츠 브랜드의 황제, 승리의 아이콘. 근데 요즘 성적표가 말이 아닙니다. 그럼요. 이 수시 로고 모르면 간첩이죠, 사실. 이건 그냥 신발이나 옷에 박힌 로고가 아니라 거의 뭐 하나의 문화, 상징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아는 초인류 기업의 현재 상황이 좀 충격적이라는 거죠. 박사님, 지금 이 차트 좀 보세요. 아니, 1년 전 최고점이 82달러가 넘었는데 지금 60달러대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이건 뭐 거의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진 거 아닙니까? 투자자들 속이 정말 새까맣게 타들어가겠네요. 아니, 심지어 올 초랑 비교해도 마이너스 11%예요. 다른 주식들 막 날아갈 때 혼자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뉴스 보면 뭐 맨날 관세 때문이다, 아니다, 구조조정 중이다, 턴어라운드 할 거다, 말은 많은데 박사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진짜 이유가 뭡니까? 왜 이 챔피언이 갑자기 이렇게 휘청거리는 거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진행자님.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관세, 구조조정. 물론 중요한 문제들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이키의 발목을 제대로 잡고 있는 세 가지 숨은 암초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때 나이키의 심장이었던 중국 시장의 위기. 두 번째는 미래 먹거리라고 믿었던 디지털 전략의 딜레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의 결과인 수익성 악화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진단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기업 분석의 시작은 숫자죠. 나이키라는 환자의 건강 상태가 지금 어떤지, 가장 최근에 나온 1분기 실적이라는 일종의 MRI 필름을 가지고 정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지역별 매출 성장률을 한번 보시죠. 가장 큰 시장인 북미는 4% 성장, 나름 선방했습니다. 유럽 쪽도 1% 성장으로 겨우 현상 유지는 했고요. 그런데 바로 여기가 문제입니다. 중화권. 무려 마이너스 10% 역성장입니다. 잠깐만요, 박사님. 마이너스 10%요? 아니, 다른 건 둘째치고 나이키한테 중국 시장이 거의 뭐 심장 같은 곳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서 매출이 10%나 줄었다는 건 이건 그냥 좀 안 좋다 수준이 아니라 거의 비상사태 아닌가요?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나이키 말고 다른 걸 신기 시작한 겁니까? 대체 왜요? 네, 비상사태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더 구조적인 문제에 부딪힌 거죠. 실제로 CEO도 중국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나타나, 리닝 같은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둘째는 꼬차오라고 불리는 애국 소비 열풍 때문에 예전만큼 나이키를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 하나가 지금 꺼지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골치 아픈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채널별 실적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흔히 아는 ABC마트 같은 편집숍이나 백화점에 파는 도매 매출은 5% 늘었어요. 그런데 나이키가 미래라고 그토록 외쳤던 나이키 다이렉트, 그러니까 자기네 앱이나 홈페이지, 직영 매장에서 직접 파는 건 오히려 5%나 줄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건 진짜 이상한데요? 요즘은 너도 나도 중간 상인 없이 소비자한테 직접 팔아야 마진도 남고 데이터도 쌓는다고 해서 DTC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업계 1등인 나이키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일단 그 나이키 다이렉트가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나이키 다이렉트는 말씀하신 대로 나이키의 공식 홈페이지, SNKS 같은 전용 앱, 그리고 강남에 있는 나이키 직영 매장처럼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모든 채널을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객 정보를 직접 얻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면서 마진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심장부에서 지금 피가 새고 있다는 게 바로 두 번째 문제, 디지털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문제의 결과가 이 손익계산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기 보세요. 전체 매출은 117억 달러. 작년이랑 거의 똑같죠?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스크롤을 쭉 내려서 맨 아래 순이익을 한번 보시죠. 작년엔 10.5억 달러 벌었는데 올해는 7억 달러입니다. 무려 31%가 증벌했습니다. 세산에 31%요? 잠깐만요, 박사님. 이건 진짜 심각한 거 아닌가요? 물건은 작년만큼 팔았는데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3분의 1이 날아갔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장사를 어떻게 했길래 돈이 이렇게 다 새어나가는 겁니까? 그 답은 바로 위에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을 보시죠. 45.4%에서 42.2%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엔 10,000원짜리 팔면 4,540원이 남았는데 올해는 4,220원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 이게 수억 개 단위로 팔리니까 이익이 그냥 녹아내리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 팔리니까 할인을 많이 했고 원자재 값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외부 충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관세 폭탄입니다. 나이키 자체 추산으로 새로운 관세 때문에 연간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의 아까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익이 줄고 있는데 밖에서 세금 폭탄까지 터진 거죠. 와, 정리해보면 안에서는 중국이랑 온라인이라는 두 개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고 밖에서는 관세 폭탄 맞아서 이익은 줄어들고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 매우 외환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총체적 난국을 나이키는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대책이라도 있겠죠? 물론 나이키도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아주 비장한 이름의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Win Now, 지금 당장 이겨라. 그리고 스포츠 오펜스, 스포츠로 총공격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이죠. 먼저 윈나우는 지금 당장 성과를 내야 하는 러닝화, 가장 큰 시장인 북미, 그리고 한때 등한시했던 도매 채널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겠다는 단기 처방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오펜스는 8,000명이나 되는 직원을 스포츠 종목 중심으로 싹 다 재배치해서 시장 변화에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하는 날렵한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장기적인 체질 개선 계획입니다. 선택과 집중. 위기에 빠진 기업들이 흔히 내놓는 카드 같긴 한데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래서요, 이 거창한 이름의 게임 플랜, 지금 시장에서 좀 먹히고 있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표에 있습니다. 딱 반반입니다. 왼쪽 작동 중인 증거를 보시면 집중 투자한 러닝 카테고리는 무려 20% 넘게 성장했고 북미 도매 채널도 11%나 성장했습니다. 분명히 약발이 먹히고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오른쪽 아직 진행 중인 과제를 보시죠. 고질병인 중화권과 디지털 매출은 여전히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핵심인 스포츠웨어 사업도 계속 부진합니다. 야, 이거 정말 딱 절반의 성공이네요. 한쪽에서는 링거 맞고 겨우 살아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상황이군요. CEO 속이 정말 까맣게 타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CEO도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함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다.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이건 사실상 시간이 더 필요하니 좀 기다려달라는 투자자들을 향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 진단은 이제 끝난 것 같네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 투자자들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봐야겠습니다. 박사님,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나이키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1년간 나이키에게 펼쳐질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이 시나리오들을 보시고 본인이 어떤 미래에 돈을 걸 것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벽한 부활 시나리오입니다. 나이키가 던진 모든 승부수가 다 통하는 그야말로 베스트 시나리오죠.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이 트리거들이 모두 작동해야 합니다. 첫째, 썩은 이가 떴던 중화권 매출이 플러스로 전환되어야 하고, 둘째, 조직 개편의 효과로 스포츠웨어 부문이 살아나야 합니다. 셋째, 줄줄 새던 디지털 매출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고, 마지막으로 깎아먹던 마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4개의 퍼즐이 모두 맞춰진다면 주가는 전 고점인 82달러 선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와, 이건 거의 영화 로키 같은 재기 스토리네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솔직히 지금 상황만 보면 조금은 희망 섞인 예측 같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도 들어봐야 공평하겠죠? 물론입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죠. 두 번째는 끝나지 않는 부상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문제들이 더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트리거는 이렇습니다. 중국에서의 부진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디지털 전환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관세 폭탄은 피하지 못하고 경제는 더 치열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이키의 턴어라운드 스토리는 완전히 실패하게 되고 주가는 다시 한번 52주 최저가인 52달러 선을 위협하게 될 겁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럼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와 가장 절망적인 시나리오, 양극단을 들어봤는데요. 박사님이 현재 데이터로 판단하시기에 가장 현실적인,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는 어떤 겁니까? 네, 마지막으로 현재 데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가장 유력한 미래, 바로 지루한 박스권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지금의 상황이 한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북미가 선방해서 중국의 부진을 겨우 막아주고 윈나우 전략은 반쪽짜리 성공을 이어갑니다.
디지털은 더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는 보합세를 보이고 이익률도 아주 조금 개선되지만 관세 부담은 여전한 그야말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뚜렷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처럼 $60에서 $70 사이의 좁은 박스권에 갇혀 한동안 지루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오늘 박사님과 함께 챔피언 나이키의 속사정을 정말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정리하자면 한쪽에서는 희망이 보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위기가 계속되는 정말 힘겨운 턴어라운드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 방송을 보신 투자자분들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나이키는 싼 줄 알고 샀다가 지하실까지 끌려가는 가치 함정일까요? 아니면 위대한 기업의 주식을 역사적인 저점에 살 수 있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일까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계좌로 증명될 겁니다.